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필 지난번에도 이순신 장군님 어제 나눈 내용도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내용도 이제 그 기업 경영에서 이제 어려움이 나옵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근데 대신에 이 어려운 상황에 관련된 내용일수록 배울 거는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체험할 법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뭐 심리적인 초조감이라든가 불안감까지 같이 쭉 연달아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내용은 이제 대단히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아주 그 괴로운 갑질 횡포, 이 사인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이제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여담으로, 뭐 최근에 이제 뭐 기사에서 그 이제 나이키가 이제 판매 실적이 많이 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기업들이 이제 창업주가 죽고 나서 2,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갈 때 이제 반드시 슬럼프를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키도 지금 창업주가 경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필라이트가 대략 2008년경 뭐 이때 이제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가들은 이제 고인이 되었고 2,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갈 때 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이 기업 고유의 시장 상황에 맞는 기업 전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뭐 이제 100년 이상 가기 힘들다라는 이제 이제 경영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나이키의 뭐 현재 상태는 뭐 그렇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24살 때, 1962년 24살 때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에 곧 이제 그 기업 활동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이제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은 일본 회사의 더욱더 본격적인 이제 무언의 갑질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필라이트가 다시금 일본에 찾아가서 3년 이제 재계약 연장을 받을 때, 이때 분위기가 되게 좀 싸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회장님의 비서인 이 기타미란 이 사원이 아주 멋지게 빼입고 와서 이제 뭐 자신은 뭐 재력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폼을 잡는 사인을 많이 보이더니 이제 내려보듯이 이제 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제 이 물품을 이제 보내주는데, 일본에서 어쨌든 물건을 만들고, 이제 이 블루 리본, 이 필라이트의 회사는 미국에서 그걸 파는 거죠. 이 물건이 이제 분명히 이제 수량이 이제 보낼 때 요청을 할 때, 뭐, 사이즈가 얼마인 거를 몇 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발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 종류별로, 뭐, 이러이러한 종류는 몇 켤레, 이러이러한 종류는 몇 켤레, 이거를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이때부터, 막 치수 수량도 잘 안 맞고 막 좀 쓸모없는 신발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정작 제일 필요한, 이때 당시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 있던 그 신발 제품이 이제 코르테즈라는 이제 신발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작 이 신발은 뭐 하나도 안 오고 뭐 이런 그 일이 막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지나니까 뒤늦게 코르테즈가 잔뜩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필라이트의 그 각 미국 전역에 이제 딱 뻗어 있는 이제 그 지점들 있잖아요. 이 지점들한테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마다 각각 이거 몇 켤레, 이거 몇 켤레 달라고 또 지점들이 또 다 요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지점들이 요청한 대로 수량을 못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이제 불평불만에 전화가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회사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추가 신규 공장 라인을 이렇게 짓느라고, 그래서 좀 자꾸 오차가 발생하고 뭔가 안 맞는 거니까 좀 당분간만 버텨달라, 뭐 이런 좀 두리뭉실한 답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필라이트는 이때부터 좀 자금 압박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전문 은행이 있었어요. 그 이제 퍼스트 내셔널이라는 은행인데, 뭐 이때 당시에는 금융업이 지금만큼 발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필라이트가 속한 그 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안 해줬고, 이 퍼스트 내셔널 은행만
지금까지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출 금액이 이제 60만 달러, 그 69년까지가 60만 달러의 대출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12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선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필라이트의 이제 그 가슴 아픈 고백과 이제 당한 사연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직원과 또 이제 뒤에서 이 직원이 올린 문서를 결제해주는 이제 윌리스라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필라이트를 이제 은행에 이제 조용한 방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끌고 가서 앉히더니 이미 한참 대출 한도를 넘어섰네. 도대체 자기 자본 비율은 언제 높일 거며, 현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은행이 담보로서 인정할 만큼의 현금량을 도대체 언제까지 채울 건가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 은행의 그 이제 직원과 뒤에서 결제해주는 지점장이 돌아가면서 마치 너는 이런 혹독한 말을 듣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 식으로 막 이제 폭언과 여러 가지 경고성 말을 막 쏟아붓더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요번을 넘어가긴 했는데, 아예 대놓고 그러더랍니다. 그 하나하나 매일매일 신발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확히 그거 다 보고하시고, 하루라도 이 보고량에 미흡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장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거며, 대출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의 현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된통 그렇게 이제 은행에서도 압박을 받으면서 당하고 나오고, 그렇게 어쨌든 이게 땡전 한 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은 받기로 예정은 돼 있지만 아직 돈은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일본에서 또 이렇게 뭐 물건 보내는 시점도 잘 맞추지도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물건 이제 뒤늦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2만 달러를 빨리 이제 송금하라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일본 회사에서. 이때 이제 필라이트가 2만 달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암담한 상황에 이제 어디서든 빨리 이제 돈을, 뭐 대출금은 이제 나중에 올 거니까 날짜가 정해졌어. 어떻게든 2만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이 시도를 합니다. 주식회사 상장을 해보자.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 금융업이 더 이제 발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주당 우리의 30%의 주식을 이제 각 한 주당 2달러씩만 팔면 30만 달러가 생긴다. 이걸 시도해보자 라고 하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다 올리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띄우고 그랬는데, 좀 충격적이게도 물론 나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신생기업이라는 광고까지 있긴 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정말로 한 달 동안 이제 주식을 사겠다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 여기서 언급한 게 너무 창피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얼마나 이제 다급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어떻게든 융통하려고 이제 꿀려고 막 이제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2만 달러를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회사한테도 이제 최초로 드디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굴욕적인 이제 표현을 이제 합니다. 지금 좀 물건을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지금 약간 은행과의 거래 업무 차이와 그리고 이제 지점을 넓히는 그 사업 상황이 묘하게 좀 맞물려서 조금 이제 금전적으로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저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타이밍을 맞춰야 될 부분이 생겼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이거 상당히 좀 순진한 편지죠. 일본 회사에서 이미 필라이트의 허름한 사무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라이트보다 사업을 더 긴 기간 한 사람이잖아요. 그 회장이라 이런 사람들 대충 다 돌아가는 걸 예상할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 회사가 지금 어렵고 우리 외에는 달리 기댈 데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더 확신하면서 더 갑질을 할 만한 건덕질을 주게 된 이제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뭐 오늘 내용의 뒤에 보면 좀 충격적인 요즘 상황이 또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일단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고, 여기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좀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필라이트와 함께 일하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직원인 그 밥 우델, 이 직원의 부모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5,000달러를 그냥 빌려주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자도 없이. 참고로 이 밥 우델,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직원의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이트가 너무 이제 급하니까 어쨌든 그걸 받았대요. 받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밥 우델이라는 직원의 부모님이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3,000까지 다 그렇게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제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전화로 이제 질문을 드렸대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소중한 금액을 왜 이렇게 빌려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굉장히 또 감동이 되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아들, 내 아들이 지금 이 회사 때문에 생기를 누리고 있고 삶의 의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발 회사를 살려주시고 제 아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대주신 겁니다. 자, 밥 우델이 이렇게까지 또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밥 우델의 부모님의 전화가 온 거겠죠.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된 사건인데 또 필라이트의 그 비참할 만한 경험을 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돈을 이렇게 꿔주게 된 계기가 밥 우델의 부모님이 돈을 꿔주기 전에 필라이트가 뭘 시도를 하냐면 자기가 대학교 때 육상부 시절 때 이제 되게 좀 부러워하면서 좀 질투를 했던 뭐 그렐이란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 같은 건 전형적인 금수저고 금방 집에서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부자인데 추가로 이 자금 가지고 뭐 대학교 졸업식 때 그 졸업생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 사업을 해서 또 그것도 또 이제 성공을 하고 식료품 사업도 성공을 하고 하는 족족 다 성공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원래 자본력도 있는 집안이었고 근데 이제 되게 좀 얄밉다라고 생각을 했고 질투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10수년 만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돈을 꾸려고 자기가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친구한테까지 굽신거리면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자기 사정을 이제 그렐리라는 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했더니 단칼에 그 친구가 난 남의 사업엔 관심이 없네 이러더랍니다. 또 한 번 이제 상처가 날 법한 이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밥 우델이라는 직원이 들었을 테고 이제 또 밥 우델이 부모님께도 말씀을 해드렸을 테고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꿔주게 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아내도 아내대로 이제 집에 더 현금이 없으니까 최저가 가지고 또 이제 마법 같은 음식을 막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필라이트가 살이 찌게 만들 만큼 또 아내는 아내대로 눈물겨운 이제 돌봄을 이제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충격적인 전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전화가 오게 되냐면 이 필라이트가 더 이상은 이제 그 퍼스트 내셔널이라는 그 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서 이제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가 이제 성장할 때예요. 이제 딱 이제 1970년이 됐는데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일본 경제가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 종합상사라는 이제 뭐 금융업과 기업 활동을 두 가지를 다 하는 특이한 형태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상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뭐 일본의 그 자원 사업 같은 거를 이제 기업들이 자원이 필요하니까 자원 같은 거를 잘 조달받을 수 있게끔 자원 공급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대출도 하는 은행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종합상사를 일본 정부에서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일본 회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일본 정부의 도구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광고를 딱 이 필라이트가 보고 여기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 회사한테도 돈을 대줄 수 있지 않을까. 일본 회사랑 우리는 또 거래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종합상사에 찾아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또 여기서 또 이제 순진한 행동을 해요. 필라이트가 그 일본 회사한테 여기 미국에도 지금 일본 종합상사 이 기업이 들어왔는데 여기랑 우리가 좀 돈을 대출금을 받아서 그 신발 사는 판매 대금을 써도 되겠냐라는 이제 연락을 줬습니다. 그 편지로. 그랬더니 전보로 보낸 거예요. 전보로. 그랬더니 이것도 참 얄밉죠. 그러니까 딱 뚜렷하게 뭐라고는 얘기 안 하면서 얄밉게 계속 이렇게 갑질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답을 안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갑갑함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일본 회사니까 일본 종합상사에 대해서 더 잘 알 테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일본 종합상사랑 이제 거래도 대출금 받는 거래를 해도 되겠냐고. 근데 정보는 안 주고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필라이트가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 미국 동부 지역에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필라이트한테 여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뭐 일본 회사랑 이렇게 거래하면서 하고 있는 그 블루 리본이라는 회사 맞냐고.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가 그렇다라고 했더니 거기 판매처 수량이랑 신발 어느 정도 지금 팔고 있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아니 왜 거기서 우리 그 사업이랑 이런 거 신발 판매 이걸 왜 묻습니까? 라고 이제 역질문을 했더니 이 일본의 이 오니치카타 이 일본 회사가 우리랑 지금 판매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필라이트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쿵쾅쿵쾅 떴다 합니다. 거래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이니까 이 일본 회사에서 곧바로 판매처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뒤로 얘기도 통보도 없이 블루리본 회사엔 통보도 없이 다 뒤로 뒷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회장의 비서라고 해서는 기타미가 미국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판매처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라이트는 한동안 이 통화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진짜 사실인 건가? 얘네가 정말 우리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겠어. 너무 이제 두렵고 떨려서 충격을 받았고 통화를 마친 뒤 아직은 우리랑 계속 거래하는 거라서 딱 통화를 마친 뒤 그래도 어쨌든 거래가 끝난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 후지모토라는 그 일본 그 야유회 때 만났던 그 무기력한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회사 안에서 돌아가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 후지모토랑 직원이 솔직하게 이제 답진을 줬습니다. 실제로 다른 판매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라이트가 이 기타미란 직원을 빨리 만나봐야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부도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이 기타미라는 직원을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추한 아주 이제 끔찍한 갑질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오픈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회사가 얼마나 얄미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였냐면, 이 블루리본이라는 회사의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해서, 그래서 일부러 막 물건도 이상하게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사버리려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계획이죠. 그것도 뭐 기업을 살 때 뭐 상태가 좋을 때 제값을 줘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뒤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경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살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필라이트와 뭐 바우먼 코치와 뭐 존슨 사원부터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생을 정말 다 바치다시피 해서 이 회사를 키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이 잔혹한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고 갑질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기탐이라는 그 사원을 통해서. 그리고 대출해주던 그 은행에서도 이 필라이트를 완전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미 100만 달러를 넘게 대출을 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 이제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서 이제 필라이트는 중소기업 사장의 어려움에 애환을 말하기도 하고 내내 현금만 떠오르는 1970년의 여름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경영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간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사회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하는 뭐 그런 또 소중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